책책책 직장사TV 신동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 훈민정음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하게 그냥 한글을 잘 사용하고 있으면 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뭘 배우냐면요. 훈민정음의 창제와 원리를 배웁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당연하죠. 근데 대한민국의 지성인이고 공부를 좀 한 학생이라면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남부끄러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남부끄러운데요. 창피한 일이죠. 예. 그런데 이거 이제 시험을 봅니다. 이제. 언제 시험 봅니까?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한글의 창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 친구들, 학생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 어려움에 봉착한 아이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 혹시 없을까? 학생들이 조금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살펴보니까 28자로 이른 문자혁명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28자, 새로 28자를 맹간운이했던 세종대왕께서 새로운 28자를 만든 이 28자에 대한 제작 원리, 창제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글입니다. 이 책은요, 먼저 어느 연령대 친구들이 읽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초등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책입니다. 읽기에는. 그럼 누가 읽는 게 좋을까? 뭐 좀 빠르다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교 1학년들까지도 읽어도 무난합니다. 물론 고2, 고3도 읽어도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고2, 고3은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걸 조금 뭐니까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물론 배운 친구들이 이거를 읽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안 배운 친구들도 읽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책은요, 아이세움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자, 이 글의 작가 김슬옥님입니다. 예. 김슬옥님은, 국어학자입니다. 한글학자입니다. 예. 자, 한글학자입니다. 그지? 지금 연대 국문과를 나오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에서, 그죠? 예, 조선왕조실록의 한글 관련 기사를 뭐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겸임교수시고, 이러면서 한글 연구에 평생을 지금 바치시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연구한 이 한글에 대해서 자세히 계속 풀어놓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한글에 왜 매료되었는가, 그죠? 일단은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한글을 뭡니까? 훈민정음은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특히 지금 뭡니까? 한류 문화에 의해서 한글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글에 지금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글을 모국어로 쓰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책임감 있게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이 책을 쓴 목적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네, 청소년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저도 굉장히 권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예. 자, 그래서 훈민정음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훈민정음은 세종께서 창제하셨다는데 이 세종이 어떻게 훈민정음을 창제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채말리 같은 그죠? 성리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한글 창제에 매진하셨죠. 그죠? 세종대왕을 도운 이치편을 학사들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이 만들게 된 계기, 이런 것들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부가 설명할 내용을 한다면,
훈민정음이 원래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냐면 1940년경까지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고 있었냐면 문창살설이라고 해서 세종대왕께서 그죠? 예, 문창살을 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이고 절대 과학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그런 글자다, 문자다 이런 얘기만 들어왔었습니다. 1940년경에 경북 안동에서 간송 전영필 박사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뭐냐? 훈민정음 한문본이에요. 제가 잠깐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훈민정음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본. 예, 헷갈리죠? 원본은요,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훈민정음, 한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세종과 몇몇 학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뭐야, 우리말을, 아니, 우리 글을 한자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원본은 한문본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본은 그죠? 예의라는 부분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예의라는 부분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용법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해례라는 부분은 바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죠? 예, 제자에 뭐 용자래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인지서는 훈민정음을 어떻게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가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지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원리가 들어갔는지를 좀 부연 설명해주는 정인지의 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한문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한문본이 굳이 다 필요할까요? 우리가 한글을 익히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훈민정음 예의 부분, 쉽게 말하면 사용법 나와 있는 부분만 번역돼서 한글로 번역돼서 전파되다가 한문본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인에 의해서 우리가 뭐 문창살설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들으면서 모욕을 당했는데 1940년에 간송 전영필 박사가 그걸 발견해내면서 우리가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얼마나 과학적이며 체계적이며 철학적인 글자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전까지 우리에게 보이는 뒷배경에 있는 것처럼 언해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글본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해례본에 나와 있는 한글의 창제 원리, 자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렇죠. 우리의 발음기관, 구강구조를 본뜬 발음기관을 상영했다라는 얘기. 어떻게 상영했고 거기에 가획의 원리, 이체의 원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으며 중성인 모음은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성리학의 기본이 되는 우주의 기본 원리인 천지인 삼재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얘기 같은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훈민정음에 대해서 얼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우리가 합리적인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거의 문자의 연원, 문자의 근원을 알 수 있는 문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어떤 자긍심을 충분히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학자들은 훈민정음을 만드신 목적이 뭐 이걸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세종께서 분명히 이 뒷배경에서도 말하지만 그렇죠.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기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를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애민정신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이 책에서는 상세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자연이고 과학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우리 국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큰 그렇죠? 네,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홍보 아닌 홍보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우수 교양도서라고까지 문화관광부에서까지도 인정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린 학생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난해한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반복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요. 군데군데 사진이나 사파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는 아주 어렵지는 않다. 그렇죠? 특히 중학생 정도, 중고생들이 읽는 데는 전혀 뭡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단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설명문 같은 글이기 때문에요. 조금 여러분들이 뭐야 신경 써서 꼼꼼하게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새겨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 언어학적인 글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고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나 그것을 굉장히 쉽게 풀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한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들이 있다면 일단 부모님들께서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이 학생들과 함께 책을 같이 읽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진정한 토론식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훈민정 28자로 이른 문자혁명 훈민정음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출판사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인 출판사고요. 많은 좋은 도서들을 우리가 편찬해낸 출판사니까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공부적인 측면, 완전히 학습적인 측면에서 권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더 이상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들과 좋은 책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책책책 책장사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